네, 여러분 이제 대망의 종강입니다. 여러분이 참 이 그 40강이 넘는 이 강좌를 용케도 잘 견뎌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매 강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 그리고 탄탄하게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보석함을 여는 그러한 그 심정으로 이 수업을 듣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저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했고 여러분도 보통 많은 학생들이 그 완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완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종강인 이 강의까지 여러분이 듣고 있으므로 대단히 열심히 공부하신 그런 학생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주 칭찬하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할 것은 접속사 부분인데요. 접속사의 종류와 용법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 중에서도 that라는 접속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전치사와 접속사 이 두 가지 부분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를 몇 개 풀고 이렇게 하고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접속사의 종류와 용법 3번 한번 보시죠. 그 영어로 conjunction이라고 합니다. conjunction. 이게 진짜 접속사인데요. 접속사라는 건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접속사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 접속사가 없었다면 이어지지 못할 이 말은 말이 되지 않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문법적으로 틀릴 그렇죠? 그것을 접속사가 생김으로써 들어감으로써 이 두 개가 이어져서 문법적으로도 타당성이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접속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1 때부터 이미 접속사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사가 없으면 틀리게 되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쉬운 문장부터 아주 어려운 문장까지. 그러므로 중1 때부터 접속사는 나오기 마련이죠. 그 접속사가 무엇이었을까요? and죠. and. 그래서 여러분 나는 I like 이렇게 나오고요. I like 한 다음에 자 나는 영희랑 미숙이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I like 영희 영희 이렇게 쓰고요. and 써야 되거든요. and 미숙 써야 되거든요. 왜 and를 써야 되느냐라는 것은요. 우리 이 강좌에 이 All New Grammar in Exam 이 강좌에 맨 앞쪽에 보시면 아마 3강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4강이었나? 4강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병렬구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병렬구조 이야기했을 때 다 얘기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접속사를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접속사를 안 쓰잖아요. 이렇게 쉼표만 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라니까요. 왜 잘못됐냐면 영희, 미숙 이랬죠. 그러면 얘도 지금 like의 목적어고 미숙이도 지금 like의 목적어인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품사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가까이 것인데 이 사이에 접속사를 안 쓰고 쉼표만 쓰게 되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예,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가까이 것 사이에 쉼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동격의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이거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I love my wife 이렇게 해놓고 my wife 진이잖아요. 그럼 내 와이프가 누구예요? 진이죠. 여러분이 굳이 문법적으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냥 I love my wife 진. 이거 중딩이도 아는 문법이잖아요. I love my wife 진. 그죠? Let me introduce my teacher, Mr. Smith. 이런 거 있잖아요. Let me introduce my teacher. 쉼표, my teacher. 이렇게 쉼표. 그 다음에 Mr. Smith. 그럼 뭐냐고요? 내 선생인 스미스시잖아요. 여기 뭐예요? 내 와이프인 진이에요. 즉 얘랑 똑같은 명사인데 쉼표를 연결시키면 같다는 거예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인물이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얘가 얘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 똑같은 품사 사이에 쉼표 쓰면 얘가 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딱 써놓고 해석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영희 즉 미숙이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희가 곧 미숙이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까 무슨 문장 쓰려고 한 거예요? 나는 영희와 미숙이 이 각각의 다른 여자예요. 서로 다른 여자예요. 그렇죠? 동격이 아니라고요. 기능만 같을 뿐이죠. 문법적으로 like의 목적으로서 명사로서 똑같은 품사고 똑같은 기능인 거지, 똑같은 기능인 거지. 인물까지 얘가 얘는 아니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접속사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and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and를 왜 붙여야 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옛날에 했던 건데 왜 다시 하냐면 혹시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하는 건데 그럼 쉼표도 안 붙이죠. 그냥 영희, 미숙 이러죠. 그럼 더 틀리죠. 왜냐면 I like 영희, 미숙 그러면요. 미국 사람, 서양 사람, 영어권한테는 이게 어떤 문법이죠? 이름인데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죠? 한 사람이죠. 얘는 이름, 얘는 성이죠. I like Bill Clinton. 그렇죠? Jack Smith. 이렇게 쓴 것처럼 보이죠. 그러므로 얘는 더 틀리는 겁니다. 쉼표 쓰는 것보다 더 틀려요. 뭐 더 틀리고 말 것도 없이 둘 다 틀렸지만 하여튼 이 둘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면 and를 붙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and나 또는 or 또는이나 but 그러나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등위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등위 접속사와 종위 접속사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원래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될 부분인데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시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면 한 1.5배속으로 하세요. 1.5배속으로. 알겠죠? 그래서 빨리 막 지나가십시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and가 이렇게 명사 하나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I 한 다음에 like 영희 이럴 수도 있죠. and my brother likes 미숙 이래서 이렇게 문장을 연결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접속사 and나 or나 but 얘네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명사끼리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 옛날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하지만 병렬구조 부분을 다시 한번 병렬구조의 1강 제일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이 다시 보세요. 알겠죠?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명사 하나끼리도 할 수 있고 그 문장에서 구끼리도 할 수 있고 아예 한 문장 한 문장을 연결시킬 수도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and or but라는 등위 접속사 앞과 뒤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 알겠습니까? 대등한 것끼리 연결시킨 바로 등위 접속사의 공통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럼 종위 접속사는 뭐냐? 종위 접속사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and or but보다 말이죠. 더 여러분한테 낯익은 그런 접속사입니다. 독해하다 보면 왠지 너무 많이 나오죠. When she saw me 그녀가 나를 봤을 때 She ran away 그녀는 도망갔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when이 뭐하죠? when이? 이게 뭐하냐고 얘가 얘와 얘를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She saw me and she ran away 이런 접속사도 있지만 그렇게 가운데 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끄는 절 앞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녀가 나를 봤을 때 그녀는 도망갔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끄는 이 절을 전체를 뭐로 만들죠? 뭐로 만듭니까? 여러분 she saw me랑 she ran away가 지금 대등해졌나요? 아니죠. 해석해 보십시오. 그녀가 나를 봤을 때 그녀는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녀가 도망간 시점이 언제인지를 이 동사를 옆에서 설명해주는, 꾸며주는 그런 종속적인, 그러니까 대등하게 된 게 아니라 종속절이 되게 만드는 그런 접속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종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지가 이끄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주절이고 어느 하나가 종속절인가요? 아니죠. 그냥 이랬다, 그리고 이랬다. 대등하죠, 둘이. 그러니까 자기가 연결시키는 두 개를 대등하게, 평등하다는 그 등, 대등하게 연결시키는 거는 등위 접속사. 알겠죠? 평등한 위치로 만든다. 이래서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지가 이끄는 절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녀가 나를 봤을 때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등절이 아니라 이거는 종속절이 되고 얘는 주절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뭐라고 한다? 대등하게 하는 등위가 아니라 종속되게 만드는 위치로 만든다는 종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종위 접속사입니다. 네. 그래서 접속사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종위 접속사 부분에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자, 종위 접속사에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밑에 as, when, while, whether, if, though, then, since, until, after, before, because 막 쫙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얘네들은 뒤에 문장을 이끕니다. 뒤에 문장을 이끌어요. 여러분 그것이 등위 접속사와 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and, or, but은 지가 연결시키는 것이 문장과 문장이었습니까? 아니죠. 얘는 맞죠. 얘는 이 문장과 이 문장 전체를 연결시켰죠. 그렇죠. 그러나 얘는요. 이 명사끼리만 연결시켰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종이 접속사로서 지금 제가 한번 쭉 이야기한 그리고 책에 써 있는 이것들은 문장을 이끈다고요. 문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장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접속사를 썼는데 즉 종이 접속사를 썼는데 여기 문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틀리는 거죠. 됐나요? 네. 이미 수능 시험 문제도 나왔었던 것입니다. 접속사가 나오면 문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접속사는 무슨 접속사예요? 이런 등위 접속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접속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 선생님이나 일반적으로 그냥 접속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접속사를 우리가 훨씬 많이 보게 되니까. 이해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거기 종이 접속사 해놓고요.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지금 책에 써 있잖아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종이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문장이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한 게 나오죠. 근데 거기 이상한 말이 나오죠. 그런데 종이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여러분 자 보세요. 종이 접속사 이끄는 기절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나왔다면 얘네는 생략 가능하다고요. 해놓고 괄호 열고 늘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는요.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와 여기가 지금 그렇죠. 그죠? 그녀가 나를 봤을 때 그녀 도망갔다. 같은 년이죠. 같은 년. 그러니까 같은 여자죠. 이 여자가 만약에 주어로 나왔어. 주절의 주어가 같아. 동사가 하필이면 비동사였어. 그러면 두 개 생략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생략해요? 안 해요? 생략 못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건 생략해요? 자, 해보십시오. When she was young 이런 거죠. 그녀가 어렸을 때 자, she was 여기는 비동사일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도 뭐 비동사 쓰면 she was a 자,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는 뭐 했다 그럴까요? She was a boy 이럴까요? 자, 그냥 cute 이럽시다. cute. 예뻤어. 이랬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접속사 나오고 뒤에 주어가 나오는데 이 주어랑 같아. 그리고 하필이면 주어 플러스 비동사야. 그러면 얘를 생략 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문장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When young 이런 문장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When young, she was cute.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When a boy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디 없어요. 그리고 he left in country, a village 이럴까요? 뭐 어떤 그 시골 마을이라고 합시다. village, 촌락 마을. 그러니까 이거 보고요, 애들이 여기까지 이해하는 학생들도요. 이거 보면 응용을 못하는 학생들 보면 참 놀라워요. 이거는 이제 알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 나오면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죠? 알아요. 여기 she was 생략된 거죠? 이래요. 근데 when a boy 이러면 선생님,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배운 대로 잘 해보십시오. 접속사 나왔는데 문장 나와야 돼요. 근데 문장이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게 아니라 혹시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면 주절의 주어와 같은 주어 he, 그 다음 비동사, 과거니까 was. 자, when he was a boy. 그렇죠? 맞는 문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접속사 나온다면 명사만 나오고 딱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매년 한두 번씩 이 질문 받는데 많은 학생이 when a boy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맨날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문장 다시 쓴 거예요. 그러면요. 선생님 when a boy 하고요.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없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게 참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접속사 나왔는데 문장이 안 나왔다는 것은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틀린 문장이라거나 아니면 이게 맞는 문장이라면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게 아닌가? 하고 집어넣어 보세요. 말 딱 되지. I am a boy 이것처럼. 그렇죠? 보어가 명사잖아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이것도 되겠네요 라고 좀 응용도 할 수 있죠. 이런 거. When in 그죠? In Canada. When in Canada. I visited the Niagara Falls. 됐습니까? 예. 자, 접속사 나온 다음에 문장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그럼 뭐라고요? I was in Canada. 그렇군요. I was in Canada. 내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옛날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분사구문이라고 해가지고 설명되어지는 그 책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거거든요. 뭐 분사구문으로 고쳤다가 접사를 다시 쓴 것인데 뭐 그렇게 어거지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접사 나온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이미 주어가 있고 그다음 그 뒤에 비동사 뒤에 써 있을 만한 것들이 나와 있으면 그러면 얘는 그냥 의미상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그냥 과감히 생략시킨 거지. 얘를 뭐 분사구문으로 만들었다가 being a boy였다가 다시 접속사 when을 집어넣었다가 being을 생략시키고 막 이런 꼴이 아니라고요. 분사구문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요. 다른 것들은 뜻만 여러분이 알고, 이 뒤에는 반드시 문장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있다면 생략 가능하다. 그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경우에는. 이 부분만 확실하게 알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전번에 전치사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하나하나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as에 대해서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as가요. 조금 보십시오. 뜻이 여러 개 있죠.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또는 뭐뭐 할수록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s는요.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얘가 전치사 할 때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전치사 할 때는 뭐뭐로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접속사 할 때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뭐 할수록 그리고 어떨 때는요. 얘의 반대 개념인 양보절을 이끌 때도 있습니다.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의미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접속사가 와 뭐뭐로서 라는 이 의미의 전치사 이걸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like와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like가 이 like와 이 as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like가 뭐뭐처럼이죠. 그렇죠. 뭐뭐 하는 것처럼 이런 말이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여기다 좀 안 썼는데요. 이 as가 있잖아요. as가 뭐뭐 하는 것처럼이란 말도 있거든요. 예. 뭐뭐 하는 것처럼. 예. 그 책에는 써 있는데 여기다 지금 안 썼죠, 제가. 접속사에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할수록 뭐뭐 하는 것처럼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근데 like가 뭐가 있죠?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like와 as 중에 뭐가 들어와야 되니?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like는 그 뒤에 뭐 나와요? 명사만 나오고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like가 비동사 뒤에 써 있을 때나 look 뒤에 써 있을 때는 형용사로 보는데요. 그러나
전치사로 또 이렇게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지금부터 문장 쓰겠지만, 근데 어쨌든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있는데 얘도 뭐뭐처럼이 있다고요. 근데 얘는 뭐라고요? 전치사고 얘는 뭐라고요?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있냐면 자, he 해놓고요. did his job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like가 나옵니까? as가 나옵니까? 해놓고 like냐 as냐라고 물어놓고 me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는 자기 job을 했는데 자기 일을 했는데 나처럼 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여러분 like는 뭐라고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me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as는요 여기 뭐뭐처럼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해석부터 맨날 먼저 하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데 해석을 여러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처럼이란 말이구나. 근데 as는 뭐라고요? 뭐뭐 하는 것처럼 할 때 이렇게 접속사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문장 나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문장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뒤가 미가 안 나오고 문장이 나왔더라면 as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재밌냐면요. 선생님 그러면 문장 나왔잖아요. 그러면 as I did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문장 나왔으면 그럼 as가 답이죠?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like도 답이에요. 짜증나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like는 전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영어에서요. 뒤에 문장도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전치사 할 때 안 했잖아요. 막 지금 하잖아요. 알았어요? 다른 전치사는 이런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치사도 되고 접수사도 되는 거는 제가 이미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ike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우리가 until이나 before나 이런 것들은 전치사도 되고 접수사도 된다. 그래서 뒤에 명사 나와도 되고 문장 나와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like도 그렇게 받아들여줘도 괜찮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뒤에 문장 나와도 되고 명사 나와도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전치사도 되고 접수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나 그건 좀 편의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like는 접수사도 된다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전치사라서 명사만 나와야 되는데 구어에서 문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까지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 전치사 얘기할 때 like도 전치사 접수사가 다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용례만 잘 알면 됩니다. 시험 문제 푸는 데는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like 뒤에는 명사 나와도 되고 문장 나와도 된다. 됐나요? He did his job like I did. 해도 괜찮고 like me 해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as는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는 말할 때는 늘 접속사이기 때문에 me가 나올 때는 as 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장만 나와야 됩니다. 됐나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as가 전치사 할 때도 있어서 뒤에 명사 나올 때도 있죠. 그쵸? 그때는 뭐라고 뜻이? 로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여기에 as는 전치사도 되잖아요. me 나오면 나는 이거 전치사로 볼래요. 그러면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는 그의 직업 자기 일을 했어. 나로서. 말 됩니까? 아니죠. 나로서. 또 우기지 말고요. 선생님, 그는 뭐 나로서 했다. 뭐 내가 돼서 했다. 뭐 되지 않나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좀 억지 부리는 학생 없겠죠. 그렇죠? 여기는 문맥상 나처럼이란 말을 적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전치사 as가 나오고 me 나오면 뜻 자체가 달라지죠. 뜻 자체가. 그러므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해석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나처럼 처럼이란 말을 해? 처럼이란 말을 할 때는 as 뒤에는 문장 나와야 돼. like 뒤에는 문장, 명사 다 나와도 괜찮아. 이게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한참 얘기했지만 결국 그게 결론이라고요. 그리고 as 뒤에 명사 나왔을 때 맞는 거는 그건 as가 뭐뭐로서일 때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like가 답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부분들 그 종이 접속사 우리 공부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4번의 접속사 대시죠. 네, 접속사 대. 이거 특이한 접속사인데요. 사실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접속사는 대시죠. 대. 근데 그 대시라는 접속사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으며 왜 필요한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중2쯤에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즘 제 딸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걸 가만히 봤더니 좀 더 요즘에 실용적인 어떤 그 말하기와 쓰기 이런 쪽에 좀 더 치중하기 때문에 중학교 영어가 그래서 저희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론적으로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하는 맛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I think that 하고선 that 쓰는 그 어감은 있는데 대신 도대체 왜 나왔는지 그래서 어법 시험 문제 뭐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생뚱맞은 거죠. 나는 구사할 줄은 아는데 도대체 이게 왜 대시야 와시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예 기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I expect a reward 이랬습니다. 나는 보상을 기대해.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죠. 그렇죠? 예. 너무너무 쉽죠? I love you 같은 문형이죠. 흔히 우리가 삼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대하는 게 만약에 이런 명사, 보상을 기대한다 이런 명사가 아니라 행위라고 해보십시오. 나는 그녀를 만나는 걸 기대해. 그러면 I expect 하고 동사 행위가 나오잖아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그 대상물, 즉 목적어, 즉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나와요. 만나는 거, meet, her 이런 거를 이런 동사가 나온다고. 그러면 동사를 뭐로 만들어줘야 되죠? 명사처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목적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럼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게 뭐죠?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죠. 그러나 우리 투부정사 편에서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동명사 편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expect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으로 동사가 나올 때는 투부정사로만 바꿔줘서 목적으로 취하죠.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 투부정사를 붙인 이유도 이렇게 목적어가 되기 위해서 명사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야 목적어가 되니까요. 우리말식으로 하자면 나는 그녀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요. 됐나요? 그런데 I expect 하고 이번에는요. 내가 기대하는 그 부분이 문장이에요. 아예 문장이라고요. 그녀가 나를 도와줄 거다. 라는 거를 기대한다고요. 즉 she will help me 이 문장을 기대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요. 이론적으로 생각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문장을 이제부터 뭐로 만들면 돼요? 그녀가 나를 도와줄 거다. 이 문장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죠. 명사로. 그렇죠? 그럼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동사를 명사처럼 만드는 거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건 뭐가 있냐고요? 그게 that이라고요, 여러분. that. 그럼 여기가 다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function word라고 해서 별 뜻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별 뜻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 that을 만들어줘서 목적으로 만들어줘서 이제는 얘를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지만 가끔 이거 생략시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that인데 that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that을 또 생략시키기도 하잖아요. I think that 할 때 I think 하고 그냥 that 안 쓰고 그냥 she is a good girl. 그죠? I expect she will help me 이래도 되죠. 그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러나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뭐다? 문장이 나왔는데 문장이 목적어가 된다고요. 그러면 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명사가 되어야 되니까 품사가. 그렇죠? 명사로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to를 썼던 것처럼 이렇게 문장이 나왔으면 문장을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that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그죠? 그렇죠? 그 that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됐나요?
그러다가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날 자꾸 안 쓰고 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됐나요? 그게 바로 대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문장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예 문장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that 이렇게 쓰게 되면 그 that은 늘 접속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명사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 투부정사하면서 가주어, 가목적어 하면서도 살짝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대절은 목적어로뿐만 아니라 보어로도 쓰이고 주어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명사가 하는 일은 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절이 이렇게 이끄는 이 부분이 명사처럼 이렇게 여기서 목적으로 쓰인 거죠. 자, 이제 우리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그러면 동격 접속사 대신 뭐냐? 응? 동격 접속사 대신 뭐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여태까지 한 이 대신요. 지가 이끄는 이 절을 뭐로 만들었어요? 명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완벽한 문장 앞에 that 붙이면 무조건 명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동격 접속사 that도요. 지가 이끄는 이 문장 이 뒤는 분명히 완벽한 문장일 것이고 거기서 이 that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가 다 뭐라고요? 명사가 되는 건 동일한 것일 겁니다. 알겠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 that절은 뭐로 쓰였죠? 동사 나오고 이게 목적으로 쓰였죠. 이게 that부터 시작해서 목적어가 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that은 어떻게 쓸까요? 자, 요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다 제가 지금 쓸 건데 the fact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이야. 네?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무슨 사실이냐면 그 사실의 내용을 적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무슨 말을 쓰려고 하는지를 알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The fact. 근데 무슨 사실이냐면 the fact 해놓고 she loves me.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사실. 그렇죠? 네. 이 사실은 나를 놀라게 만들었어. 그래서 surprised me.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사실인데 무슨 사실?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사실. 됐나요? 이게 이렇게 해놓고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예요. 나를 놀라겠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 허술하죠?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한지를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게.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얘랑은 같은 거죠. 사실인데 얘가 뭐예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얘랑은 지금 똑같은 거죠.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같은 거죠. 근데요. 의미적으로는 같은 건데 얘는 명사고 얘는 뭐죠? 문장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까 얘기할 때 우리 이 수업 시간에 처음 얘기했던 거? 얘랑이 지금 같은 거예요. 즉 동격이잖아요. 이거다 라는 사실. 그렇죠? My wife, 진이라는 내 와이프. 이거잖아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라는 사실. 동격이에요. 동격. 같은 거라니까요. 같은 거. 그런데 얘는 명사고 얘는 뭐예요? 문장이죠. 그러니까 품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얘는 명사인데 얘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처럼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근데 내가 계속 반복했지만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그 대신 거예요. that. 알겠습니까? 그래야 아하 얘가 뭐예요? 얘가 뭐예요? 문장. 얘가 뭐예요? 명사. 문장을 that 붙여가지고 명사처럼 만들어주고 얘도 명사. 이해했습니까? 그래야 얘랑이 동격이 실제로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동격은요, 결국 여러분 동격은 뭐랑이요? the fact라는 명사와 that부터입니다, that부터. 이렇게. that she loves me. 이 두 개가 동격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동격을 만들어주는 that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동격이야 라는 걸 표현하는 쉼표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동격끼리는 쉼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that을 붙여줌으로 해서 야, 내가 얘를 이렇게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접속사 동격으로 만드는 that을 써줬어. 그렇죠? 그러므로 동격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인 쉼표를 쓸 필요가 없어진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동격은 뭐랑이야? The fact와 that she loves me가 동격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책들에 보면 그 내용적으로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써주는 게 많거든요. The fact that she loves me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얘와 얘가 동격임.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용적으로는 맞아요. 내용적으로는. 내용적으로. 근데 이 that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that은 얘를 이끄는 거라니까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that she loves me가 이제 품사가 뭐가 된 거예요? 얘처럼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도 명사가 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격은 뭐랑이에요? the fact랑 that부터 loves me까지. 이게 동격이에요. 뭐 that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동격 이게 아니에요. that부터 뒤까지가 명사가 된 거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 줄 아시죠? 그렇죠? 동격 접속사입니다. 이것이. 됐나요? 결국은 자 얘랑 공통점이 뭐죠? 우리 이걸 비교하려고 했잖아요. 우리 이 시간부터 이 that을 헷갈리지 말자고요. 얘랑 공통점 뭐예요? that이 이끄는 이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가 품사가 명사로 만들었다. 품사를 명사로 만드는 거다. 공통점이죠. 차이점은 뭐죠? 여기 있었던 that줄은 어떤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요거가 독단적으로 얘의 주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얘가 얘랑 같은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같은 거라는 동격, 더 팩트와 동격을 나타내는 that줄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동격 접속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아까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that인데 근데 이 중요한 that을 또 막상 실제에서 이렇게 생략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격 접속사 that도 요즘에 생략시키나요? 시킵니다. 그랬으니까 the fact she loves me 이렇게 해서 그냥 that을 생략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생략이 그렇게 자주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생략 되게 자주 되죠. 조금만 길어졌다면 that 안 쓰잖아요. 막 그죠? 근데 얘는 웬만하면 써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약간 위험하긴 한데 동격 접속사 that의 이 that마저도 생략시키는 건 좀 천박한 영어입니다. 이건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네 생각이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 생략시키는 the fact she loves me 이거는 약간 좀 별로 안 좋아요. 동격 접속사 that은 웬만하면 생략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영어에 생략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생략시켰다고 해서 이거 이상해 이러지는 마십시오. 알겠죠? 여기까지가 동격 접속사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접속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늘 저의 그 학습 방식 여러분이 익숙해졌겠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또 아하 이건 몰랐었네 이런 거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아하 뭐 그런 거 좀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녀석이 쌍코피를 터져봐야 아하 내 혈액형이 B형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안 웃기죠. 그것처럼 이 문제를 풀어봐야 아하 지금 여태까지 한 거로 다는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응용이 또 들어가는구나. 실전 적용은 이렇게 해서 또 문제 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앞에까지 선생님이 잠깐 얘기 안 한 거 추가되는 게 여기 있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완벽하게 이렇게 이끄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 풀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잘 믿거든요. Practice makes perfect.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이 makes perfect. 연습이 우리 식으로 이렇게 의역하면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완벽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를 exercise죠. 이런 연습, 이런 연습, practice, exercise. 이게 문제라고 표현한다면 examination이고요. 이런 문제를 연습함으로 해서
확실해지는 거죠. 자, 우리 이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보십시오. I hear the news that이야, which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되게 싫어하죠? 되게 싫어합니다. 여기 보세요. I hear the news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요. that이냐, which냐고 나왔다고요? 그럼 여러분 that과 which는 똑같이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that이냐, which냐고 물어봤다는 건 이것도 관계대명사, 이것도 관계대명사겠습니까? 아니죠. 얘는 관계대명사인데 얘는 관계대명사 말고 또 뭐도 있어요? 우리 좀 전에 배운 접속사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뭐가 될 것이냐? 관계사가요. 우리 이 All New Grammar in Exam의 제 1단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배운 접속사가 제일 최종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래서 첫 강과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시험 문제 이렇게 지금 1번으로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관계대명사가 답이라면 위치가 뭐예요? 기억하십니까? 위치가 뭐예요? 뉴스죠.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위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관계대명사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확 그냥 기억나십니까? 제발 관계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뜻. 관계대명사는 허사가 아니에요. 펑션 워드가 아니라고요. 뜻이 있는 대명사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뉴스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답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문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뉴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명사인데 얘가 문장에서 주 아니면 목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게 맞으면 이제 위치가 답이에요. 자, 뒤에 볼까요? He married a pretty girl 였습니다. He 주어 나오고 married 동사 나오고 pretty girl인데 우리 pretty 뺄게요. girl 주어 나왔죠? 동사 나왔죠? 목적어 나왔죠? 자, 그가 어떤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소식.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얘는 명사라니까요. 제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또라이 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뭐 뒤가 뭐 하면 뭐 뒤가 어쩌면 뭐 불안전한 뭐 이거 하지 말라니까요. 얘가 뉴스라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들 학생들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뉴스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얘가 뉴스 명사라고요. 명사. 그러니까 명사니까 주 아니면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는 주어 있고 이걸 목적어 있어요. 그는 여자랑 결혼했어. 소식. 말이 안 되잖아요. 소식을도 아니고 소식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시야? 그럼 얘 있는데 명사 나오고 대쓰고 뒤에 문장 나왔어. 우리 좀 전에 배운 뭐죠? 동격 접속사. 그러면 얘가 이거야 되죠. 이거라는 이게 성립이 돼야 되죠. 해석으로도 그가 그녀랑 결혼했다라는 뉴스. 됐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동격 접속사 대시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좀 풀리나요? 네. 자,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He had no choice but 해놓고 to give up이야 giving up이야 했는데 이미 우리 공부했던 것이죠. have no choice but to. 전치사 but 뒤에는 to 부정사 나옵니다. 동명사 나오지 않습니다. to give up 이 답이고요. 다음 3번. Children should know better than to. 요거 조동사표에서 했던 것이죠. know better than. 조동사표에서 하지 않았나요? 제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비교해서 한 것 같은데. 그죠? 비교해서 한 것 같습니다. know better than 다음에 투부정사는 이것도 하나의 수고로서 공부해놓으라 이랬죠. 네. 이거보다 맞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잘 알다. 이건 뭐예요? 이거 할 정도로 바보는 아니지. 이런 거죠. 이거보다 더 잘 안 되니까 더 현명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보단 더 현명하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안 한다는 거죠. 이거 할 정도는 아니야. 이거 할 정도로 어리숙하진 않아.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should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정도보다는 더 현명해야 한다. 자, 해석해 볼까요? 애들은 should know better than to play in the road. 길거리에서 노는 것보다는 더 현명해야 된다. 즉 길거리에서 놀 정도로 어수룩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때 know better than to 부정사. 4번 볼까요? 4번. Although야, despite야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를 한 장에 지금 묶은 것입니다. although는 뭐죠? 접속사. 선생님, 접속사 편에 거기 보십시오. 도우라고 써있죠. although는 안 썼어요. 여러분 있죠? 도우와 although의 차이는 뭘까요? 그런가 하면 kill과 until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굉장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더 문어체적이고 좀 더 수려하고 좀 더 수준 높여서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투입니다. 알겠습니까? till보다는 until이 좀 그러합니다. 말을요, 좀 더 예를 들면 여러분 있죠. 졸업하면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 좀 더 하려고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I want to study more 이럽니다. I want to study more. I want to study more.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겠죠. I want to study more. 난 공부 더 하려고요. 100명 중 한 90명이 그렇게 하는데요. 한 10명쯤은 more 안 씁니다. I want to study further 이럽니다. more 안 쓰고 further 이럽니다. 그러면 further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훨씬 더 수준 높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미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수려한 말입니다. 수려한.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수준 높게 격조 있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though보다는 although가 약간 엄격하게 느껴지는 말투입니다. 알겠습니까? till과 until의 무슨 차이점 뭐 이래가지고 뭐 어디 뭐 검색어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차이점을 막 써놨던데 구라가 많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수준 높게 쓰려고 하더라도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면 그냥 till이랑 though 쓰십시오. 알았죠? 문장이 연락 길어 죽겠는데 although 뭐 until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모음을 하나 더 음절을 하나 더 추가할 필요는 없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 차이입니다. 자, although 접속사. 그래서 그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문장. despite는 전번 시간에 뭐 했죠?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니까 although도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despite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양보의 의미. 그러니까 뜻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although는 접속사, 하나는 despite는 뭐라고? 전치사. 자, 뒤에 보세요. All our effort to save the school. 학교를 구하려는 그 모든 노력. 명사만 나왔죠. 그러므로 답은 despite죠. 됐나요? 자, 그래서 접속사냐 전치사냐 이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저 뒤에 아마 또 있을 것입니다. 5번 봅시다. 5번. I'm going to give you a piece of advice. 나는 너에게 충고를 하나 하겠어. 이랬습니다. 그 뒤에 여기서 이제 쓰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거기 그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여기 한국말로 미리 써놨죠.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 너에게 충고를 하나 하겠어. 그 로서라는 말이 지금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답이죠? 뭐뭐로서? as죠. 됐나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학생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문제 내가 왜 냈냐면요. 우리 아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일로 와볼까요? 다행히도 안 지워지진 않았죠. 우리 아까 이런 거 했을 때 뭐 했습니까? as 뒤에는 문장, like 뒤에는 명사 또는 문장도 된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건 뭐를 전제로 했던 거죠? 처럼이라는 말을 전제로 했을 때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요, 많은 학생들이요, 이런 시험 문제 한번 풀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무슨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집에 like입니까? as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안 해요, 애들이. 그냥 해석 안 해요. 무조건 뒤에 뭐가 있어요? 명사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잖아. 문장에 있으면 as, 명사면은 like. 이거잖아? 막 이러면서 명사만 있으면 like 다 확 써버려요. 그런 시험 문제 풀이가 가장 나쁜 문제 풀이입니다. 영어를 언어로 안 보고 기계로 보는 행위.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명사 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학생이 이런 문제 틀립니다. 그렇죠? 해석 안 합니다. 이렇게 보고 뭐야? your father 명사 나왔잖아. 그럼 like. 이렇게 틀린다고요. 그러놓고 야, 이거 봐라. 너 아버지 로서잖아. 뭐뭐로서. 그때는 as가 전치사야. 뭐뭐로서는. 그래서 as가 나와야지. like는 너 아버지처럼. 야, 그럼 난 네 아버지처럼 너한테 충고를 하겠어. 그런 뜻이 되잖아. like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다른 말이 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거기다 한국말까지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늘 먼저 하십시오. as가 답입니다. 여기서는 다음 6번. Many young women don't realize that drinking alcohol, even in small amounts,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험 문제 굉장히 좋죠. 중요하죠. during이야, while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진짜 이 시험 문제는요, 아주 많은 영어를 기계적으로 공식, 법칙 막 이래가지고 무조건 막 해버리는 그런 학생들에게 경정을 올리는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that절이 나오고요. that, 그 다음에 drinking alcohol 이렇게 나왔죠? 해놓고 괜히 가운데 뭐 껴들어갔죠. even in small amounts 나왔죠? 얘는 잊어주세요, 제발. 얘는 가운데 껴들어간 거잖아요. 심지어 아주 작은 양일지라도 그된 거죠. even in 하면 뭐뭐조차도 뭐뭐일지라도 그러니까 작은 양일지라도 해놓고 여러분 대절 속에 대시 왜 나온 거죠? 접속사 대도 왜 나왔죠?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접속사 대는 뒤가 문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가 문장이었던 거라고요. 얘가 지금 주어고요. 대절 속에서 아직 동사 안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나온 거죠 지금? during이야, while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응? 이렇게 나오고 pregnancy 이렇게 나왔습니다. pregnancy can harm 이렇게 나왔죠? 그런 순간 여러분은 harm, fetus, 태아입니다. 태아.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동사가 여기 나왔죠? 이 순간 아하 여기 동사가 나왔구나 이거죠. 얘 목적어고. 그러니까 이 동사는요. 얘의 동사죠. 그렇죠? 예. 제 그 구문 수업 있죠. 구문 강좌에 시험에 나오는 긴 문장 그 구문 독해 그래서 3줄 반 이상 시험 문제 평가원 시험 문제 중에서 3줄 반을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문장들만 모아서 제가 수업을 하는 것이 그 모든 제목이 시험에 나오는 긴 문장 그 강좌인데 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야. 영어가 길어지면요. 다 가운데 막 껴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온 거예요? 끼어든 거예요. 이렇게 끼어든 거예요. 여기는 명사 하나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전치사가 답이라고요. during은 뭐 하는 동안에, while도 뭐 하는 동안에 똑같은 뜻이지만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 그렇죠? 그러므로 while이 답이라면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되죠. 근데 뭐만 나왔다고? 명사만 나온 거라고요. 이 동사는 뭐라고? 얘의 동사라고요. 됐나요? 한국 학생들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아주 미친 새끼들이야. 그냥 형광에서 하시네. 이러면 그냥 죽여버려 그냥 나는. 내 막판인데 이렇게 흥분하는데 어떻게 푸냐면 이럽니다. 듀링은 전치사죠 선생님. 뒤에 명사 나오면 되죠. while은 접속사네요. 되게 쉽네요. 그럼 뒤에 문장 나오면 되죠. pregnancy can have fetus. 주어, 동사, 목적 나왔네요. 문장 나왔네요. 그 답은 while이요. 이런 개새끼. 그러면 해석해 보세요. 임신은 태아한테 해를 끼쳐요? 임신은 태아한테 해를 끼쳐요? 그러면 임신하면 안 되네. 임신은 태아에게 해를 끼치니까. 근데 애를 낳고 싶어. 그럼 임신해야지. 해야 되는데 임신은 태아에 해를 끼쳐. 그럼 임신 안 해야 되네. 근데 애를 갖고 싶어. 그럼 임신해야 되죠? 근데 임신은 태아에 해를 끼쳐. 그러니까 임신하면 안 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What am I doing?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해석 좀 하라고요, 제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문법은 해석을 안 하고도 풀 수 있다. 네. 죽여버려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사, 여러분, 시간에 쫓기니까 이럴 수 있어요. 문장 나왔잖아요, 주어 동사. 그럼 while이 답이겠네. 라고 섣불리 생각했다 하더라도 한 번만 자기가 생각한 게 맞는지를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뭐 하는 동안인 거야? 임신이 태아에 해를 끼치는 동안. 뭐야? 이게 뭐야? 말이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문장이 어떻게 구조가? 그럼 그때는 알겠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벌써 여기서부터 벌써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어. 이렇게 된 거죠. 동사. 임신 중에는 작은 양일지라도 술을 마시는 것은 태아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됐나요? 이렇게 하지 말이 되는 거죠. 답은 듀링입니다. 그러므로 전치사냐 접속사냐라는 문제는 그 우리 앞에 풀었던 그런 식의 아주 단순한 4번처럼 나오는 것보다는 쉽게 나오면 4번처럼 나오는 것이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장 구조의 구문 공부와 연결해서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내는 건지. 자, 다음 보시죠. 다음 7번. It's a really useful book. 이런 거죠. 이런 게 쉬운 거죠. 뒤가 It explains everything very clearly. 그래서 별 그 함정이 없어요. 그죠? 그건 정말 유용한 책이야.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 나왔고 답은 because고요. 다음 8번. They are studying other things. beside는 뭐뭐 옆에고요. besides는 뒤에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로서 뭐뭐 이외도죠. 여기는 해석이 수학 옆에가 아니라 수학 이외 이런 거죠. 수학 이외에도 수학 제외하고가 아니에요. 제외하고는 except나 but이죠. besides는 수학 이외에도 그러니까 수학도 하고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것들도 그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sides가 답이고요. 다음 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When a nuclear reaction occurs, 핵 반응이 일어날 땐 접속사절이 나왔죠. 이제 주절 나오면 되죠. 그래서 주어 동사 나오면 되죠. 그럼 접속사가 또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해석이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핵 반응이 일어날 때는 그러나 요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주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벗은 빼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절이 두 개인데 그러면 접속사는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접속사의 개수는 늘 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고요. 그건 잘못된 얘기인 것이 병렬구조 때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죠. 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절이 두 개여도 관계사절이 이끌게 될 때는 접속사절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 마이너스 1은 접속사의 개수. 이런 법칙은 영문법 어디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낸 게 있다고요. 그런 거대로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더구나 절이 세 개 있을 때는 모르죠? 우리 병렬구조 때 배운 거 A, B, and C. 접속사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쭉 열거할 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 마이너스 1은 접속사의 개수. 거기도 성립이 안 되죠. 절 세 개인데 접속사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공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거기 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혹이란 말은 좀 제가 좀 과한 것 같고 그거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9번 같은 거 어떻게 풀면 되냐고요? 아니 뭐 했을 때 접속사가 있죠. 절이 있죠. 그럼 그다음 주절 나오면 되죠. 아니 우리가 늘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웬절 주절, if절 주절, as절 주절, while절 주절. 그렇죠? 근데 무슨 절 접속사 절 나왔는데 그 뒤에 그러나 그 접속사가 왜 나옵니까? 그냥 주어 동사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벗을 빼야 되는 거죠. 됐나요? 네. 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연료 속에 있는 요소들이 더 이상 똑같이 있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요소들이 막 분자들이 막 변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9번은 벗을 빼는 것. 예. 이렇게 요거 이제 틀린 부분 고르는 문제였었죠. 예. 그래서 벗을 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All New Grammar Exam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이 강좌에 영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거의 다 총망라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좌를 잘 유용하게 잘 이용하시고 복습할 때는 늘 문제만 다시 한번 책이랑 문제만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다시 동영상을 또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이외에 소소하게 시험에 꼭 나오게 될지 안 나오게 될지는 모르나 이런 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라는 보충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여기다가 이 강좌에 또 집어넣었으면 이 강좌가 너무 길어지게 되고 또 값도 좀 비싸지게 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따로 빼서 무료 강좌식으로
제가 이렇게 따로 올려놓는 그런 데 올려놓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대명사 원, 뭐 아더, 디아더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도치하는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곁다리 문법인데 그런 것들은 문법이 절대로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따로 무료 강좌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조하도록 하십시오. 예, 자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